안녕하세요. 경제업고티어의 윤재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화제가 됐던 마스카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마스카가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카란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예, 이것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 조선업을 좀 다시 부흥시키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미국 조선소에다가 지금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규모 계획이죠.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구에서 따온 이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대선 때 아주 핫했던 구호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거기서 따왔습니다. 그런데 시청자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건 아마 이걸 것 같아요. 왜 한국이 미국에 그렇게 큰 돈을 쓰느냐,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인데 왜 그럴까요? 근데 사실 이게 단순히 그냥 퍼주는 게 아니라 거래입니다. 한국은 자본과 기술을 미국에 제공을 하고요. 대신 미국은 관세를 이제 25%에서 15%로 낮춰줬죠. 즉,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그 수출품이 경쟁력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 셈이게 되겠죠. 그럼 한국이 구체적으로 얻는 건 뭐라고 봐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으로 우리 조선업이 진출하게 된 아주 좋은 계기가 되겠죠. 미국 조선 방산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조선소를 직접 운영할 수 있게 되겠죠. 특히 미국 해군기지의 유지보수 시장 굉장히 큽니다. 연간 한 250억 달러. 굉장히 큰 돈이네요. 네, 우리 돈으로 34조 원이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직접 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적 부분인데요.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이 일단 지금 중국이 현재 한 60% 정도, 그리고 한국은 그 절반 수준인 3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LNG 운반선이나 대형 컨테이너십 같은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는 좀 한국이 70% 정도 그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술을 이제 미국에 수출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로 국제 기술 표준화로 좀 이어질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협상력입니다.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미국은 좀 중국과의 그런 의존을 좀 중국에 대한 의존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 대안으로 미국이 선택한 파트너는 이제 다름이 아닌 우리 한국이고요.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안보나 경제 동맹에서 이제 좀 협상력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한국은 돈을 쓰지만 대신 정치 외교의 같은 카드를 한 장 더 쥐게 되는 셈이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구조만 잘 짜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산 기자재나 부품을 미국 조선소 쪽에 공급하는 방향 쪽으로만 잘 잡을 수만 있으면 국내 중소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일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정치적 효과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도 일자리에 민감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가 엄청 많이 생길 거라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대한민국은 미국 정치권 내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 굉장히 특별한 정치적 파트너로 인식될 것 같은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장점만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리스크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게요. 좀 약간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규제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존스법 때문에 군수선을 직접 건조를 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미국 내에 숙련된 조선 인력이 좀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게다가 이 트럼프 정권 이게 혹시 바뀌기라도 하면 네, 그러면 이게 합의가 유지가 될까? 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뉴스가 나오고 난 후에 뭐 댓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분석 자료들을 좀 보기는 했었는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이건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핵심 기술력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기술력만 유출당하고 결국엔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인 것 같았어요. 따라서 국내 기자재라든가 부품 산업에도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구조를 잘 짜고 이 비밀을 유지하는 굉장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건이 아닐까 싶기는 하고요. 이외에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건 미국 내 일자리잖아요. 국내 일자리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닐 거고 미국 내 일자리일 텐데 막대한 자금을 조선업계가 사실상 미국에다 투자를 하는데 그거로 인해서 국내 창출되는 일자리는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결국은 그런 점들을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마냥 기뻐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네, 맞아요. 비판적인 시각에서 지켜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 존재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결국 우리 정부가 우리의 실리를 어떻게 챙길 것이냐, 이게 이번 협상을 통한 가장 대두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조금 쉽게 설명해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뭐 결혼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이요. 네, 한국은 돈과 기술을 내고 미국은 시장과 보호를 제공을 해줍니다. 이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심지어 혼전계약서 제대로 안 쓰면 양쪽 다 좀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결국 혼전계약서처럼 조건을 처음에 잘 맞추고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변호사님다운 시각에서 보신 것 같은데 그 혼전계약서를 잘 쓰는 것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계약서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미국이 강국이고 우린 약소국이다 보니까 사실상 협상도 어떻게 보면 끌려간 측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서 작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계약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정리하자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퍼주기로 끝나면 안 된다. 그리고 투자형 동맹 강화 전략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 투자형 동맹 강화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정부의 숙제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한국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관세 인하 그리고 수출 확대, 장기적으로는 이제 시장 진입, 전략적 입지 강화 이런 이중 효과를 노리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도 쓰면서 돈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술과 외교적 힘까지 확보하는 복합적인 프로젝트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경제 이슈를 변호사의 시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